서울의 심장부,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더 스카이의 엘리베이터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멈춰섰다. 저녁 요가를 막 마치고 얇은 실크 파자마 차림으로 귀가하던 유서연, 55은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성공한 화장품 회사의 CEO로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유지하던 그녀였지만 예고 없이 찾아온 어둠과 정적은 잊고 있던 원초적인 공포를 일깨웠다. 속옷을 입지 않은 맨몸 위로 서늘한 공기가 소름처럼 번졌다. 그때 어둠 저편에서 침착하고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으세요? 서연은 자신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 숨을 멈췄다. 목소리의 주인은 헬스장에서 막 돌아오는 길이던 강지욱, 25였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존재는 처음엔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서연의 불안을 잠재웠다. 네, 괜찮아요. 서연은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다. 정적이 흘렀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는 다른 감각들이 예민하게 깨어났다. 서연은 지욱에게서 풍기는 상쾌한 비누향과 은은한 땀 냄새를 느꼈다. 젊고 건강한 남성의 기운이 어둠을 뚫고 그녀에게 전해졌다.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이 희미하게 고개를 드는 것을 느끼며 서연은 스스로에게 놀랐다. 지욱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맑고 기품이 있었다. 흐트러짐 없는 목소리 톤에서 강인함이 느껴졌지만 그 속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은 그에게 보호 본능을 일으켰다. 2층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잘 부탁드립니다. 지욱이 먼저 말을 걸며 어색한 침묵을 깼다. 저도 같은 층에 살아요. 서연의 대답에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이 형성되었다. 비상벨은 먹통이었고 핸드폰 신호도 잡히지 않았다.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어둠의 의지에 조금씩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1. 취미, 사소한 일상. 대화가 깊어질수록 서연은 지욱의 성숙하고 깊은 생각에 놀랐고 지욱은 서연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모습에 끌렸다. 서연이 피로감에 잠시 휘청이는 순간 지욱이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얇은 파자마 위로 전해지는 그의 단단하고 뜨거운 손길에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의 손이 닿은 팔뚝에서부터 시작된 열기가 온몸으로 번져나가는 듯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의 다부진 근육과 몸의 윤곽이 그려졌다. 수십 년간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오느라 잊고 살았던 원초적인 갈망이 검은 생각의 파편처럼 떠올랐다. 바로 그때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세차게 흔들리더니 환한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다. 서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빛에 적응했다. 그리고 눈앞의 남자를 보았다. 땀에 젖은 민소매 티셔츠 너머로 보이는 탄탄한 가슴과 조각 같은 식스팩, 굵은 팔뚝의 힘줄, 그리고 애떼면서도 남성적인 매력이 공존하는 잘생긴 얼굴. 서연은 순간적으로 호흡하는 것을 잊었다. 지욱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눈에 비친 서연은 50대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 얇은 파자마는 그녀의 군살 하나 없는 몸매와 풍만한 가슴 라인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20대라고 해도 믿을 만큼 맑고 투명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아름다운 얼굴과 뜨거운 몸매를 가진 이제 막 20살을 넘긴 듯한 소녀의 모습. 그녀를 향한 갈망이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올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미 서로의 존재는 어둠 속에서보다 더 선명하게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서로의 마음에 새겨진 후였다. 어둠 속의 만남 이후 서연의 일상은 미세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수백억 원의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회의 시간에도 문득문득 엘리베이터 안에서 느꼈던 지욱의 단단한 팔뚝과 환한 빛 아래서 마주한 그의 젊고 강렬한 눈빛이 떠올라 집중력을 잃곤 했다. 그를 다시 마주칠까
복도를 나설 때마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며칠 뒤 서연은 엘리베이터에서의 신세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로 결심했다. 무모한 충동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다시 보고 싶다는 욕망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는 직접 문을 두드리는 대신 지난번엔 고마웠어요. 괜찮으시면 제가 저녁 대접하고 싶은데 라는 짧은 메모를 그의 집 문틈으로 밀어넣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좋습니다 라는 간결한 답장이 왔다. 약속 당일 서연은 평소와 달리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결국 그녀가 선택한 것은 몸의 곡선을 은은하게 드러내는 검은색 실크 원피스였다. 저녁 요가를 마친 후였기에 그녀는 이번에도 속옷을 걸치지 않았다. 자유로움과 함께 미묘한 배덕감이 그녀를 감쌌다. 딩동! 초인종 소리에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지욱은 편안한 셔츠와 면바지 차림이었지만 옷 위로도 그의 다부진 체격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의 손에는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서연의 집은 그녀를 닮아 있었다. 한강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통유리창, 벽에 걸린 세련된 현대 미술 작품들, 그리고 집 안을 가득 채운 은은한 향기까지. 지욱은 자신이 전혀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서연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동안 지욱은 와인을 따르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실크 원피스 아래로 드러나는 매끄러운 등과 잘록한 허리, 그리고 걸을 때마다 살짝 흔들리는 엉덩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저 여인은 모든 것을 가졌다. 부, 명예, 그리고 세월을 거스르는 아름다움까지. 그는 자신이 느끼는 이 강렬한 끌림이 과연 순수한 것인지, 혹은 그녀가 가진 배경에 대한 동경인지 혼란스러웠다. 식탁에 마주 앉자 와인과 은은한 조명이 어색함을 녹여주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지욱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운동밖에 몰랐던 청소년기를, 서연은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회사를 일구며 아들을 키워낸 지난 세월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서로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의 마음은 급격히 가까워졌다. 서연은 와인을 따르는 지욱의 팔뚝에 선명하게 솟아오른 힘줄을 보며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저 팔에 안기면 어떤 느낌일까? 그녀의 머릿속에 다시금 어둡고 관능적인 상상이 피어올랐다. 이 젊고 강한 수컷을 탐하고 싶다는 스스로도 믿기 힘든 욕망이 와인 기운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지욱 역시 술 기운에 달아오른 서연의 얼굴과 살짝 벌어진 붉은 입술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목성과 쇄골은 20살 처녀처럼 고왔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녀를 품에 안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억눌렀다. 식사가 끝나고 지욱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서연은 아쉬움을 감추며 그를 현관까지 배웅했다. 좁은 현관에서 두 사람의 몸이 스치자 공기 중에 짜릿한 전류가 흘렀다. 지욱은 문을 열려다 말고 몸을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짙은 욕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고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으려는 찰나, 지욱은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서연은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을 감싸쥔 채 텅 빈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행동은 그녀의 마음에 혼란과 함께 더욱 강렬한 갈증을 남겼다. 그는 왜 멈춘 것일까? 지욱이 떠난 후 서연은 한동안 현관에 멈춰 서 있었다. 입술에 닿을 듯 말 듯 했던 그의 숨결과 귓가에 남은 나직한 목소리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실망감과 알 수 없는 흥분이 뒤섞여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왜 마지막 순간에 멈칫했을까? 자신을 시험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자신만의 착각이었을까? 다음 며칠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했다. 같은 층에 사는 운명은
그들을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게 했지만 그들의 인사는 전보다 훨씬 짧고 사무적이었다. 서연은 태어난 척 그를 대했지만 스쳐 지나갈 때마다 느껴지는 그의 단단한 몸과 짙은 향기는 그녀의 마음을 속수무책으로 흔들었다. 지욱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서연에게 키스하고 싶은 욕망을 억누른 것은 마지막 남은 이성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세상의 사람이었다. 부유하고 성공한 연상의 여인에게 끌리는 자신의 감정이 혹시 그녀의 배경을 탐하는 불순한 욕망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헬스장에서 더욱 격렬하게 몸을 단련했다. 쇠를 들어 올릴 때마다 땀과 함께 서연에 대한 갈망을 쏟아내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서연은 일에 몰두하려 애썼다. 그러나 회의 서류 위로, 컴퓨터 모니터 위로 그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완벽한 비즈니스 정장을 차려입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성공한 CEO 유서연. 하지만 거울 속의 그녀는 왠지 모르게 공허해 보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나이가, 사회적 지위가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요가를 시작했다. 거실의 조명을 낮추고 잔잔한 음악 속에서 몸을 움직였다. 고요한 움직임에 집중하자 조금씩 마음이 평온해지는 듯했다. 몸을 숙이고 비트는 동작을 할 때마다 얇은 요가복이 몸에 밀착되며 그녀의 유연한 실루엣을 드러냈다. 바로 그 시각, 늦은 저녁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지욱의 눈에 그 광경이 들어왔다.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달빛과 도시의 불빛을 배경으로 요가를 하는 서연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하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관능적이었다. 지욱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서서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그의 욕망을 자극했다. 그는 자신이 관음증 환자라도 된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지만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다.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던 지욱은 결국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연의 실루엣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감정을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방금 창밖으로 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마치 한 폭의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요가 동작을 멈춘 서연의 손에서 핸드폰이 거의 떨어질 뻔했다. 심장이 세차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 그의 직설적인 메시지는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투명한 벽을 단숨에 허물어뜨렸다. 부끄러움과 동시에 짜릿한 흥분이 밀려왔다. 그의 시선이 자신의 몸을 훑고 지나갔다는 상상만으로도 온몸이 뜨거워졌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다. 훔쳐보는 건 나쁜 취미네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멈춰서는 건 본능입니다. 지욱의 답장은 빠르고 단호했다. 핸드폰 화면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대화는 위험한 줄타기처럼 이어졌다. 얼굴을 마주하고는 차마 할 수 없었던 솔직한 감정들이 문자를 통해 오갔다. 지욱, 그날 저녁 사실은 키스하고 싶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서연, 왜 하지 않았죠? 지욱, 두려웠습니다. 대표님과 저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명성에 제가 흠집을 낼까봐 무서웠습니다. 그의 고백은 서연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울렸다. 그는 자신을 여자로 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사회적 위치까지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서연, 나도 당신이 두려워요. 당신을 보면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기분이에요. 수십 년간 쌓아온 내 성벽이 당신 앞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그들의 문자 대화는 단순한 연애 감정을 넘어 서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공유하는 영혼의 교감이 되어가고 있었다.
디지털 화면 속의 활자들은 그 어떤 뜨거운 스킨십보다 더 깊은 친밀감을 만들어냈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도 깊어졌다. 서연은 남편과 사별한 후의 공허함을, 지욱은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워야 했던 고독함을 털어놓았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지욱에게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있겠습니다. 지금 만나고 싶어요. 당신을 직접 보고 내 감정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넘어가도 될까요?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질문이자 선언이었다. 안전한 디지털 세상에서 벗어나 현실에서의 만남을 요구하는 그의 제안. 서연은 자신의 대답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짓게 될 것임을 알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예와 아니오 사이에서 떨리고 있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그녀의 통제된 삶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 짜릿한 위험 앞에서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네라는 한 글자를 보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치 루비콘 강을 건넌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무시로 가슴 벅찬 기대감이 온몸을 감쌌다. 몇 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서연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으로 향하는 걸음걸음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었다. 문이 열리고 지욱이 서 있었다. 조금 전까지 문자로만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긴장한 듯 굳은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결심에 찬 듯 확고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욱이 안으로 들어서고 서연이 문을 닫았다. 좁은 현관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과 함께 뜨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지욱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말없이 서연에게 다가가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뺨에 닿는 순간 서연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지욱은 서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그는 자신과 같은 갈망과 약간의 두려움을 읽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는 자신의 입술을 그녀의 입술에 포겠다. 첫 입맞춤은 폭발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과 망설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애틋함을 확인하는 듯 깊고 부드러웠다. 와인처럼 달콤하고 동시에 위험한 독처럼 짜릿했다. 서연은 그의 목을 감싸 안았고 지욱은 그녀의 허리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다. 처음의 부드러움은 이내 격렬한 열정으로 바뀌었다. 억눌러왔던 욕망이 터져 나오듯 두 사람은 서로를 탐했다. 나이의 차이, 세상의 시선, 그들을 올가매던 모든 것들이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직 서로를 원하는 두 남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한참 동안의 입맞춤이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이마를 맞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서연의 화장대 위 은은한 조명 아래 서로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욕망과 사랑으로 빛나는 얼굴. 서연 씨. 지욱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존칭이 사라진 그의 부름에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지욱의 목소리에는 앞으로 닥쳐올 현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의 질문은 단순히 다음 순간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편견과 수많은 장애물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답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물음이었다. 서연 역시 그 답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의 품에 더 깊이 안길 뿐이었다. 첫 입맞춤 이후 서연과 지욱은 비밀스러운 연인이 되었다. 늦은 밤 서연의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해 먹고 새벽녘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다.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몰래 손을 잡는 짜릿함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서로의 집으로 가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들은 육체적인 끌림을 넘어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만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세상은 그들의 비밀을 가만두지 않았다. 변화는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아파트의 터줏대감이자 소문의 진원지인 한 이웃이 이른 아침, 서연의 집에서 나오는 지욱을 목격했다. 그날 이후 젊고 잘생긴 남자가 5505호 여자 집에 드나든다는 소문은 날개를 단 듯 아파트 전체로 퍼져나갔다. 돈 많은 연상녀와 그녀의 애인이라는 자극적인 딱지가 붙은 소문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점점 더 살이 붙었다. 서연의 회사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었다. 오랫동안 서연의 곁을 지키며 그녀에게 연정을 품어왔던 김 이사는 눈에 띄게 밝아진 서연의 모습에서 무언가 변화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요즘 좋은 일 있으신가 봅니다, 대표님. 꼭 연애하는 사람처럼 얼굴이 환하시네요. 하긴 대표님 같은 분이 외로우시면 안 되죠. 다만 젊은 남자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공을 위해 지름길을 택하려는 녀석들이 많아서요. 라며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지욱 역시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그가 일하는 헬스장에서 회원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것이다. 우리 아파트에 사는 어떤 여자 CEO 젊은 남자랑 산다더라. 거의 아들뻘이라던데 돈이 좋긴 좋은가 봐. 그들이 자신과 서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깨달은 순간 지욱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들의 사랑을 비정상적인 거래로 치부하고 있었다. 순수했던 그의 감정이 더럽혀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지욱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서연을 사랑했지만 이 관계로 인해 그녀가 평생 쌓아온 명성과 평판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자신 때문에 그녀가 손가락질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며칠 후 서연을 만난 지욱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의 의도는 서연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지만 소문 때문에 잔뜩 예민해져 있던 서연에게 그의 말은 다르게 들렸다. 그녀의 귀에는 조심하자는 말이 마치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부끄럽다는 말처럼 들렸다. 서연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조심하자고요? 뭐가요? 아니면 나랑 같이 있는 걸 남들에게 들키는 게 부끄러운 건가요? 날카로운 그녀의 반문에 지욱은 당황했다. 그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오해라는 이름의 차가운 벽이 세워지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서연의 차가운 물음은 지욱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다. 그는 자신의 진심이 왜곡된 것에 깊은 슬픔을 느꼈지만 상처받은 그녀의 얼굴을 보자 차마 변명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피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어색한 목례만 나눌 뿐이었다. 밤마다 문자를 주고받던 핸드폰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그들의 아파트를 가득 채웠던 웃음소리와 와인 향은 무거운 침묵으로 대체되었다. 서연은 일에만 매달렸다. 일부러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다. 강인한 CEO에 가면 뒤에 숨어 지욱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아픔을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텅 빈 집에 돌아와 그가 사용했던 와인잔을 볼 때면 둑이 무너지듯 슬픔이 밀려왔다. 그가 없는 집은 너무나도 넓고 차가웠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지난 수십 년간 그녀의 성공을 지탱해온 것은 단단한 자존심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지욱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을. 지욱은 지욱대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그는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며 괴로움을 잊으려 했지만 운동기구 위로 그녀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는 그들의 관계에 대해 너무 섣불리 이야기했다는 것을 후회했다. 그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오히려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다. 그는 그들이 함께 가기로 약속했던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보며 그는 그녀 없는 삶은 무채색과 같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중요한 비즈니스 디너에 참석했다. 화려한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완벽한 미소와 태도를 유지했지만 속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특히 김이사의 동정 어린 시선과 은근한 접근은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잠시 자리를 피해 들어간 화장실에서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성공한 사업가의 얼굴 뒤에 가려진 사랑을 잃고 슬픔에 잠긴 한 여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세상의 시선이나 자존심보다 지욱을 잃는 것이 훨씬 더 두렵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다. 같은 시각 지욱은 더 이상 침묵을 견딜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서툰 글씨로 자신의 진심을 담은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자신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진실한지에 대해 그는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부끄러웠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처럼 빛나는 사람 곁에 서기에 제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세상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수 없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 진심을 조금이라도 믿어주신다면 내일 해질녘 우리가 함께 가기로 했던 그 공원 벤치로 나와주시겠어요?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지욱은 편지를 들고 서연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그녀의 집 문틈으로 조용히 밀어 넣었다. 늦은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서연은 문틈에 끼워진 편지를 발견했다. 낯익은 듯하면서도 낯선 필체.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지욱의 것임을 알았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든 그녀의 눈에 그의 진심이 담긴 문장들이 들어왔다.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갈수록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던 오해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의 서툰 고백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서연은 중요한 오후 회의를 모두 취소했다. 직원들은 의아해했지만 그녀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약속 장소인 공원으로 향했다. 심장이 기대와 불안으로 세차게 뛰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석양은 세상을 온통 붉고 따뜻한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의 중심에 지욱이 벤치에 앉아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을 발견한 순간 그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이 동시에 번졌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앉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욱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손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다. 미안해요. 내 생각이 짧았어요. 지욱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 내가 너무 예민했어. 서연이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석양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이 내릴 때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가 없었던 시간 동안 느꼈던 공허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은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세상의 시선과 편견에 맞서 당당하게 함께하기로 굳게 맹세했다. 그것은 석양 아래에서 맺어진 두 사람만의 성스러운 약속이었다. 다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예전보다 더욱 단단해진 사랑을 느끼며 손을 잡고 공원을 나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하지만 공원 출입구 모퉁이를 도는 순간 그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저녁 산책을 나온 듯한 김이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의 잡은 손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충격과 경멸이 뒤섞인 그의 시선이 서연과 지욱에게 날카롭게 박혔다. 이제 그들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의 폭풍이 그들 바로 앞에 닥쳐오고 있었다. 김이사와의 마주침은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다. 다음 날 서연과 지욱의 관계는 회사 전체에 알려졌다. 김이사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여 대표가 젊은 남자를 이용해 회사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회사의 주주들은 동요했고 이사회에서는 서연의 자질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다. 외부의 공격은 지욱에게도 향했다.
돈을 보고 나이 많은 여자에게 접근한 파렴치한이라는 꼬리표가 그를 따라다녔다. 헬스클럽에서는 그를 비난하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고 일부 고객들은 노골적으로 PT를 취소했다. 심지어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황색 언론사에서 그들의 관계를 재벌 여성의 부도덕한 스캔들로 보도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세상의 거센 파도는 두 사람을 집어삼킬 듯이 몰아쳤다. 하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는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서연은 자신을 비난하는 이사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제 사생활이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지난 분기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제 능력으로 답하겠습니다. 그녀는 당당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때보다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지웅 역시 자신을 향한 비난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헬스클럽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사랑의 나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겁니다. 당신들의 편견에 굴복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회사 일로 지쳐 돌아온 서연을 위해 지욱은 따뜻한 저녁을 준비했고 사람들의 시선에 상처받은 지욱을 서연은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들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파도를 이겨낼 힘을 얻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계속되는 공격에 지친 서연이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 지우가 나 조금 무서워. 내가 평생을 바친 이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욱은 그런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괜찮아, 서연 씨. 만약 모든 걸 잃게 된다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당신과 함께라면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그의 흔들림 없는 믿음과 사랑에 서연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모든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모든 이사들이 그녀의 입을 주목했다. 모두가 그녀가 책임을 지고 사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적대적인 시선으로 가득한 회의실에 들어선 서연은 단상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표정은 패배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강인했다. 그녀는 결심에 찬 목소리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연의 단호한 선언에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발언이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제 개인적인 삶이 회사의 경영 능력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지난 10년간 이 회사를 업계 최고로 성장시켰습니다. 숫자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저의 사생활을 문제 삼아 저를 끌어내리려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자 사적인 영역에 대한 부당한 침해입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제시하며 자신의 경영 성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녀의 당당하고 설득력 있는 연설에 처음 그녀를 비난했던 이사들조차 할 말을 잃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결국 이사회는 그녀에 대한 재신임을 결정했고 이 모든 일을 주도했던 김 이사는 오히려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졌다. 서연은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 자신의 자리를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지켜냈다. 세상의 폭풍을 이겨낸 서연과 지욱에게는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그들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당당하게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고 평범한 연인들처럼 맛집을 찾아다니며 데이트를 즐겼다. 그들의 사랑을 색안경을 끼고 보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진심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잠시 복잡한 서울을 떠나 작은 바닷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이른 새벽, 아직 아무도 깨지 않은 해변을 단둘이 손을 잡고 걸었다. 떠오르는 아침 해가 바다와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지욱이 멈춰서서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 어두운 엘리베이터에서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서연은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며 미소 지었다. 한때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어둡고 혼란스러운 욕망은 이제 깊고 단단한 사랑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남은 인생이 그와의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다. 아니, 우리의 인생은 그날부터 시작된 거야. 서연의 말에 지욱은 그녀를 끌어안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들의 키스는 처음처럼 열정적이거나 절박하지 않았다. 대신 수많은 시련을 함께 이겨낸 연인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신뢰와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나이와 세상의 편견이라는 높은 파도를 넘어 그들은 마침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우리만의 정원을 가꾸는데 성공했다. 떠오르는 태양 아래 두 사람의 행복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